예,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범정부 가상화폐 TF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 암호화폐가 하루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의 금융기관만큼의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 거래소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수수료를 받으면서. 근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설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저는 블록체인 산업의 그 육성도 막는 효과,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대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그 관리 감독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금융거래법에서 보면 은행이 자신의 고객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경우에 그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과 고유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그리고 정부 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을 획득했는지, 이런 등등의 사안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수준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고객인 거래소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말라, 즉 거래소를 문 닫게 하라라는 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런 대책이라면은 은행이 거래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거래소의 보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이 소송을 당하게 되는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추진 중인 지금 특금법을 통과시키면 은행이 자신들의 의무를 지는 것을 꺼려해서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금융위원장님, 네. 은행의 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감독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것을 안전하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이 암호화폐 거래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거래에 대해서 또 정부가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게 됨에 따른 문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그 공신력을 줄 때까지, 법을 제대로 만들 때까지는 은행한테 이런 책임을 떠넘기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문 닫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되지 않게 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특정금융거래법은 자금 세탁 등 이제 불법 거래에 암호화폐가 쓰이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 붙여서 은행이 그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둘 다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맡기 싫어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고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그 전자상 거래업체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공정위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공정위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원래 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의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서 마치 공정에 의해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그 투자자들을 오인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약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등록을 다 폐지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위가 떠맡기 싫어서 등록을 다 안 맡기로 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담당 부처인 공정위가 금융당국이랑 또 이제 인터넷
진흥원이랑 이제 해킹에 대한 보안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거래소의 보안 수준을 관리 감독하고 결국 해킹 방지해서 투자자 보호하는 게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에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좀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국조실이 그 범정부 TF인데도 그 제가 보니까 부처마다 서로 떠넘기고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제가 국조실장님 또 오시면 말씀드릴 건데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전자상거래법이 과연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통제 장치로 기능하기에 알맞은 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약간 고민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미루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예, 그 사이에 해킹 사고는 계속 나고 있고요. 의원님 지금 예. 저희가 특근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그 소비자들의 거래자들의 아니 근데 피해를 특검법에서는 은행에게 그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은행이 무슨 책임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을 통해서 아니 그거는 저도 하는 동의한다니까요. 예, 해킹 그와 방지를 관련해서 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은행에 시설을 떠넘기는 게 갖춰야 문제라는 되죠. 거죠. 다음 질문할게요. 예, 저기 화면 좀 봐주시고요. 그 이게 SK 최태원 회장이 그 TRS 거래를 통해서 그 LG 실트론을 인수해서 이제 SK 실트론이 됐는데요. 저 내용 보시면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번 국감 때 제가 문제 제기한 거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알고 이거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그 회사교회 유용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의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상한 대로 SK 실트론이 올해 상반기만 1,761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지금 최태원 회장이 그 당시에 2,500억 투자해가지고 현재 1조 3,700억대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공정위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세청장님. 지금 저는 상증법 42조의 3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최태원 그룹 회장에게 저런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세법상 개인에게 회사기회 유용을 해준 경우에는 과세를 못해요. 기업에게만 과세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증여세 포괄주의로는 과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은 저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불법행위 저질렀던 사람이 경영에 다시 복귀해서 저런 또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영에 복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는 한진그룹의 조연아 부사장이 땅콩 영향 때문에 논란이 됐었다가 결국은 회장 복귀하려다가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 바로 동생 조현민 씨가 또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 저게 한진 총수 일가의 보수와 퇴직금인데요. 조양호 회장이 임원 퇴직금 규정을 바꿔가지고 자신의 퇴직금을 한 600억 정도 지금 이제 추정이 돼요. 2016년에 568억이었는데 그리고 저 조현민, 조연아 씨가 회사에 문제가 되면서 퇴직을 할 때마다 수억 원의 퇴직금과 보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스 코드 이제 본격적으로 이용하면서 대한항공에다가 공개 사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공개 사안을 보내고 난 뒤에 또 개별적인 그 경영 상담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 다시는 경영 복귀 못하게 주주 제한해서 정관도 변경하고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나서십시오.
예, 저희들이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다만 가능한 기업들이 도덕성에 부합될 수 있는 사회적인 여론에 맞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